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선일여자고등학교의 2022 2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항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하고 주요 문항이라 생각되는 한 3문항 정도만 선별해서 풀어봄으로써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내신 마치고 본인의 시험지 중에 고난도라고 생각되었던 문제의 해설이 필요한 우리 선일여고 학생들을 위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선일여고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항에 대해 간단히 분석하자면 출제 범위는 수학상 원해방정식 단원부터 도형의 이동, 수학화, 집합, 명제 단원까지 출제되었고 명제 단원에 여러 가지 증명법을 포함한 절대 부등식 내용까지 포함하여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제된 문항수는 선택형 20문항, 서술형 4문항 총 24문항으로 타 학교와 비교해 보자면 출제 범위는 다소 좁았으나 출제 문항수는 적절하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문항수도 적절하고 출제된 난이도도 변별력 있는 문제가 많이 좀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의 상중 하위권을 변별하기에 아주 좀 가장 균형 있는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일여고 경우에 EBS 올림포스 교재를 학교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에서는 고난도 킬러라고 부를 만한 문제가 부교재 변형에서 출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우리 선일여고 학생들이 느끼기에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도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원해방정식 단원에서 문제의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식으로 정리해서 풀이하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많이 어려웠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이 부교재 변형에서 많이 출제되기보다는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선일여고와 같이 학교 부교재가 있는 학교더라도 부교재 학습에만 너무 치중하기보다 보다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 선일여고 중간고사 문항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마치고 주요 문항이라 생각되는 문항 3문항만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선택형 17번 문항입니다. 자, A집합, B집합에 대하여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아래값을 모두 곱하면 얼마니 구하라는데 A집합, B집합이 모두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고 X,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며 그 뒤에 나타내는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모아놓은 집합을 말하겠죠. 뒤에 나타낸 관계식을 봤더니 A집합, B집합이 나타내는 X, Y의 방정식은 모두 원의 방정식입니다. B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인데 R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거고요. A집합이 나타내는 바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은 루트 2짜리인 원인 걸 아는데 이 중심의 좌표 A, B가 뭐인지 모르는 거지. 그 뒤에 A, B에 대한 관계식 힌트를 더 준 것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다시 A집합이 나타내는 원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루트 2짜리인 원인데 요 중심좌표 A, B가 요 두 가지 관계식도 같이 만족하는 A, B입니다. 라는 얘기야. 근데 두 개의 관계식 중에 A, B의 절대값의 합이 2다 랑 A, B를 곱한 게 0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A, B 곱한 게 0이다를 보면 A랑 B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0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둘 중 하나가 0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거나 A, B 둘 다 0이거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A, B가 둘 다 0이라면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가 절대 없겠죠.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에
요 관계식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려고 첫 번째 경우 A가 0이니까 절대값 좌변의 식에 A가 0 되어서 B의 절대값이 는이여야 되고 따라서 B는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 A가 0이면 B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A, B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은 0,2와 0,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되겠다. 마찬가지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에도 절대값 A가 2여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고 A, B가 될 수 있는 값이 2,0과 마이너스 2,0이 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A 집합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 루트 2짜리인 원을 모두 나타내는데 이 중심의 좌표 A, B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A 집합이 나타내는 바는 중심이 얘네들인 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을 모두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A 집합은 중심이 1, 2, 3, 4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 4개를 말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중심이 얘네들 4개이고 반지름기가 루트인 원 4개를 그려놓고 B집합 즉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는 원 2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R이 몇 가지나 있고 그거 다 곱하면 얼마인지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4개의 점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을 그려놓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쌤 판서를 좀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다시 쓸게요. A, B가 0,2, 0, 마이너스 2, 2,0, 0, 마이너스 2,0 이렇게 4개이고 이 4개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2짜리인 원을 그려봅니다. 여기도 지워도 되겠죠? 원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쌤이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열심히 그려볼게요. 0,2, 2,0, 0,2 마이너스 2,0, 0, 마이너스 1. 요 4개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2짜리인 원 4개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원 4개의 그림이 요렇게 되는지 요렇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그릴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해 이렇게 되는지 생각하려고 반지름이 루트 2짜리인 원을 그려야 되는데 요 중심들의 좌표를 모두 연결하여 사각형을 그려봤더니 쌤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래 자꾸 아유 잘 좀 그리지. 이렇게 4개의 점을 연결하면 요 길이들이 다 2루트 2, 2루트 2, 2루트 2, 2루트 2인 정사각형이죠, 얘도. 그런데 요 점들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2짜리인 요 길이의 반쯤과 같은 반지름을 갖는 원 4개를 그릴 거니까 그 원 4개가 요 선분들의 중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원을 정말 잘 그리고 싶은데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요렇게 2점을 반드시 미안합니다. 원을 그리면 아이고 요렇게 하나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요만큼의 길이들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또 그리면 아이고 요렇게 하나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또 그리면 요렇게 하나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요렇게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요렇게 그림이 잘 못 그렸지만 요 4개의 원이 모두 사이즈도 똑같고 요 4개의 점에서 중심을 갖으며 서로가 모두 외접하고 있는 원 4개가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요 4개의 원이 A점의 집합이 나타내는 4개의 원이고 B집합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입니다. 요 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원을 그려서 요 4개의 원과의 교점 개수가 4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커서는 안 되겠죠. 교점이 아예 없거나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여서는 안 되니까.
즉 요점을 중심으로 하고 요 원들과의 교점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원의 사이즈는 요점들을 지나는 요 파란색 원 하나,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원점으로부터 모두 똑같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요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 역시도 절대값이 모두 똑같으니까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있는데요. 요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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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과의 거리도 모두 똑같으니까 아이고 잘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하는 원 하나로 될 수 있는 아랫값이 파란색 안쪽 원일 때, 파란색 바깥쪽 원일 때, 초록색 원일 때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원일 때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읽어내면 끝나겠죠? 자, 파란색 안쪽 원일 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요 빨간색 원들이 x, y축과 만나는 안쪽 점들을 반지름의 길이로 할 때이잖아요. 근데 요 빨간색 원들은 각각 중심이 2, y, 2인 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원들이었으니까 요 파란색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2에서 루트 2만큼 뺀 거겠지. 그래서 1번 파란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 빼기 루트 2. 이해되죠? 자, 3번 파란색 큰 원의 반지름 길이도 똑같은 아이디어로 요 파란색 좌표는 요 빨간색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이니까 2 더하기 루트 2겠지. 다 했다, 다 했다. 자, 2번 초록색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요 점이 중심이고 요만큼 길이들을 반지름을 할 때인데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와 같은 루트 2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아랫값이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아랫값입니다. 이거를 모두 곱하면 얼마니? 하란 얘기니까 모든 아랫값의 곱은 얘네들 곱한 게 4 빼기 2에 2루트 2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림을 쌤도 잘 못 그리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그림을 정확하게 잘 그려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B집합의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될 때 교점이 4개가 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문제로 선택형 19번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집합, B집합, C집합 3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고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서 A와 C가 서로 소가 되도록 할 때에 A 빼기 B의 최대값이 얼마니 구하라는데 A, B, C집합이 나타내는 부등식만 떼와서 다시 한번 써보면 A집합은 X 빼기 A, X 빼기 5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여야 되고 B집합은 X 빼기 B, X 빼기 1이 0보다 크다여야 되고 C집합은 X가 12보다 크다여야 되네요. 자, 원래는 쌤 평소 수업에서 많이 강조하는 바는 지금 A, B 집합의 부등식과 같이 2차 부등식인데 좌변을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A와 5, 좌변을 0 되게 하는 X는의 값이 B와 1인데 A집합의 A와 5도 B집합의 B와 1도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알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A가 5보다 작다이면 부등식의 해는 A부터 5까지이지만 5가 더 작다이면 5부터 A까지로 읽히잖아. 다시 말해 부등식의 해가 요 두 놈이 어느 놈이 더 작으냐에 따라 다르게 읽혀지는데 어느 놈이 더 작은지를 A도 B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요 A와 B의 값이 5보다 클 때 작을 때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많이 나누어야 돼요. 정확하게 관찰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정말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너무 복잡하게 관찰해야 돼서 그렇게 하기보다 원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나누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나누고 접근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나으냐면 A가 B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면서 A랑 C는 서로 소가 되도록 하는 요 값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를 뺀 값이 가장 컸으면 좋겠으니까, 최대값이면 좋겠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A 값은 크면 클수록 B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 A, B, C 집합의 수직선의 위치를 생각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 뭔 말이냐? C 집합의 부등호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직선으로 12보다 크다를 나타내는 집합이 C 집합이죠. C 집합과 A 집합이 서로소이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C 집합이 완전히 알고 있는 집합이니까 얘 먼저 그려놓고 A 집합과 C 집합이 서로소가 되도록 생각하려는데 A 집합의 스몰 a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5의 값은 12보다 왼쪽인 걸 알고 있고 A가 5보다 왼쪽이라면 A부터 5까지 5보다 A가 오른쪽이라면 5부터 A까지라고 A 집합의 그림이 표현될 텐데 이 스몰 a의 값이 최대한 컸으면 좋겠습니다 인 거잖아. 그래서 5보다 왼쪽에 A가 있을 때보다 5보다 오른쪽에 A가 있을 때를 생각해 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해 C 집합이 12보다 크다 읽고 A 집합이 5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C 집합과는 서로소가 되도록 A 집합의 스몰 a의 값이 12보다 왼쪽에 찍히면 되겠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A 값의 위치는 수직선 상에 12보다 왼쪽. 이제 등호를 판단하면 얘는 막혀있는 동그라미 즉 A 집합은 A 값을 포함하는데 C 집합은 12 값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더라도 두 집합이 서로소가 되는 것 맞는 거죠? 등호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A는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의 최대의 값이 10이구나 라는 걸 얻어낸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B집합이 A집합을 포함하지 않도록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죠. 뭐가? B집합은 B랑 1의 바깥의 범위를 읽는데 B가 1보다 더 왼쪽이면 B부터 1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더듬이 1이 더 왼쪽이면 1부터 왼쪽 B보다 오른쪽 가는 더듬이를 읽을 거예요. 그죠? 근데 B의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A에서 B를 뺀 게 더더욱 커지니까 B의 값이 작을수록 좋겠는데 문제는 B 값이 그리고 또 양수라고 했으므로 B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B랑 1의 값은 요 5보다 왼쪽에 있는 0과 1에 대해 B부터 1 바깥이거나 1 바깥, B 바깥이거나로 그려질 텐데 B의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으니까 B의 값이 만약 1보다 왼쪽이어서 B집합의 그림이 B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이 된다면 B집합이 지금 그림과 같이 A집합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겠죠. 이러면 B집합이 작을수록 좋긴 하지만 요 포함 관계가 안 되도록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B집합이 이런 그림이면 안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래서 12보다 크다 C집합, 5부터 A 사이 요렇게 되는 A집합을 B집합이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데 B의 값은 가장 작도록 이니까 다시 한번 B의 위치를 생각하는데 1보다 왼쪽이면 안 되고 1보다 오른쪽이면서 1의 값으로 왼쪽, B의 값보다 오른쪽 그리는 이렇게 가는 더듬이의 모양이 A집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 요 B의 값이 이쪽에 찍히면 또 A집합을 포함하게 되니까 안 되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다. 즉 B의 값의 위치는 수직선 상에 5보다 오른쪽에 찍혀야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B가 5보다 커야 되고 이게 위치 판단. 이제 등호를 판단하면 B집합은 요놈의 값을 포함하지 않는데 A값은 5의 값을 포함하는 집합이니까
B의 값이 5랑 같아질 때에 B집합이 A집합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등호가 됩니다. 즉 B의 값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B의 값은 최소 5인 거죠. A 값이 최대이고 B의 값이 최소일 때에 요놈 차의 값이 최대이니까 A가 최대 12, B가 최소 5가 되어 A 빼기 B의 최대의 값은 A의 최대에서 B의 최소를 뺀 값인 7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쌤이 처음에 문제를 보고 풀어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A가 5보다 클 때 작을 때 B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어 가면서 정확하게 풀어보려고 좀 해봤는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경우를 너무 자세하게 나눠야 되고 너무 풀이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 원하는 바, 즉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가면서 파악을 해가는 게 빠르고 보다 효율적이겠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을까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로 선택형 20번 문항, 선택형 마지막 문항이었고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시키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잘 개념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싶기도 하고 뭔가 도형의 기본 성질 한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선별해 왔습니다. 볼게요. 중심이 4,-2고 반지름이 3인 원C와니까 원C를 파악했으면 중심이 4,-2고 반지름 길이는 3입니다. 인데 요 원을 y는 2x 마오에 대칭이동한 원이 C'이래요. 그럼 C'원은 요 원의 중심을 이 직선에 대칭이동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이동되기 전 원과 동일하겠지. 즉 C'의 중심 좌표는 아직 뭔지 모르지만 반지름 길이는 3인 것을 압니다. 그럼 C와 C'의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고자 하니까 C'의 중심을 알아야 하던지 말던지 하겠죠? 그래서 C'의 중심을 알아내려고 그 점을 아직 몰라 P컴마큐라 문자로 놔볼게요. 이해되겠죠? Y는 2x-5 직선에 대해 4,-2를 대칭 이동 시킨 점을 P컴마큐라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위권 학생들이 잘 못해서 자, 요 점하고 요 점이 요 직선에 대칭 이동된 점입니다. 는 얘네들을 연결한 선분이 요 기준 직선에 의해 수직 이등분 된다를 이용해야죠. 다시 말해 이동되기 전 점이 C, 이동된 후점이 C'인데 선분 C, C'이 y는 2x-5와 수직이다 를 쓰고 선분 C, C'의 중점의 좌표가 y는 2x-5 직선 위에 있습니다 를 두 가지 사용하여 P, Q의 좌표를 구해야죠. 계산까지 해볼게요. 1번은 뭐를 쓴다는 얘기냐면 선분 C, C'의 기울기를 읽어내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읽어내면 P 빼기 4분의 Q 더하기 2인데 이게 이 직선하고 수직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겠죠. 기울기 곱이 마일인 것이 수직인 직선이니까 요 관계식으로부터 마이너스 2 Q 플러스 2는 P 마이너스 4랑 같다 이고 전개하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4가 P 마이너스 4랑 같으니까 이항했더니 상수 지워지고 P 더하기 2Q가 0 되겠다. 요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선분 C, C'의 중점의 좌표를 점과 점의 중점 사이 좌표를 나타내면 2분의 P 더하기 4, 2분의 Q 마이너스 2인데 요 점의 좌표가 y는 2x-5 위에 있다 쓴다는 거죠. 대입한다는 얘기고 2분의 Q 마이너스 2는 2 곱하기 2분의 P 더하기 4 마이너스 5랑 같다. 에 양변에 2를 곱할까요? Q 마이너스 2는 2P 8 마이너스 10이니까 상수 계산하면 또 지워지네요. 2P 마이너스 Q가 0이다. 그러면 요거 1번, 요거 2번을 연립하면 PQ 나오겠다. 그지? 1번의 식에 2배 해서 더할게요. 2P 더하기 4Q 0과 2P 마이너스 Q 0 더했더니
빼야죠. OQ가 0이고, 그럼 Q도 0이겠네? 그럼 P도 0이겠죠? 그랬더니 C' 좌표는 0,0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다시 말해, 4,-1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0,0이고, C'1이 주어진 원을 요 직선에 대칭 이동한 원이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입니다. 이 말이죠. 이 두 개의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리고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니 구하래요. 그럼 이제 마무리로 그림만 그리거나 아니면 파악하면 될 텐데 원을 대략적으로만 좀 그려볼게요. 첫 번째 원은 중심이 4,-2이고 반지름은 3짜리인 원이니까 y좌표의 절대값보다 반지름이 더 크므로 한 이쯤 생겼겠죠? 마찬가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짜리인 C' 원도 요 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한 이쯤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 수학 강사는 처음 봤을 거야, 그지? 이렇게 생겼겠죠? 자, 두 개의 원이 이쯤 만나는데요. 두 원에 공통으로 접하는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거. 두 원이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고 있으므로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은 이렇게 두 가지겠죠? 이 두 가지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인 거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걸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다시 이 두 개의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y는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처럼 이 상태에서 쓰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두 번을 쓸 수가 있지만 계산이 문자가 두 개니까 복잡하고 더러워지겠지. 그래서 기본 성질 한 가지를 알고 있으면 빠르다. 그 말인데 맨 처음에 했던 말이 요 점들, 중심들 좌표에서 나란한 평행선의 접선의 접점들과 연결하면 파란색 선의 길이가 반지름기가 똑같은 원들이었으니까 똑같겠고 수직이니까 중심들을 연결한 파란색 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황색 접선들과 평행하고 나란하겠죠. 따라서 기울기의 값은 중심들을 연결한 직선과 동일합니다. 로 구하는 것이 빠릅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서 m의 값은 0,0과 4,-1을 연결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를 구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n 이 0,0과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를 써서 n의 값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쌤 평소 수업 때는 이러한 산수는 마무리 안 하는데 해설 강의를 한다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해볼게요. 아이고 열로 올까? 자, 요 직선과 점 사이 거리 해야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바꿔야겠죠?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n 이항하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플러스 2n 능력과 0,0 사이 거리가 반지름 3과 같다. d는 공식 쓰는 거지.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플러스 2n의 절대값. 그게 3과 같다. 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플러스 2n이 3루트 5랑 같다. 이고 양변 제곱했더니 마플 기호랑 상관없이 좌변이 4n제곱이 되겠네요. 우변은 45. 그럼 n제곱이 4분의 45인 거지?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하라 했겠죠. 결론은 m의 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은 4분의 1이랑 4분의 45 더해서 4분의 46 약분하면 2분의 23이 되겠다. 이해되겠죠? 사실은 아까 이 부분에서 사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이 정도는 우리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떠한 점을 인위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한 좌표를 구하는 방법.
수직이다와 이등분한다를 이용하여 연립하여 구한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사실 알아야죠.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선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에 대해 간단히 분석하고 주요 문항이라 생각되는 세문항을 같이 풀어봤는데 선일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 부교재 학습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보는 연습도 좀 하면 좋겠고요. 더 나가서 아마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남은 1학년 시험에 시험 범위가 함수 단원부터 순열조합 단원까지 범위가 역대 중에 가장 많을 텐데 선일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범위가 가장 많기도 하고 아마 가장 어려워들 하는 함수 단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험 끝났다고 또 너무 신나게 길게 놀지 말고 시험 끝나고 조금 쉬고 하더라도 얼른 다시 함수 단원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